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그만큼 멀어졌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한 개 학교만 성사돼 통학 개선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지만 원주에서는 7개 단성학교 가운데 북원여중만 유일하게 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북원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남학생들은 근거리 통학이 가능해지고 학교 선택권도 늘었지만 반대로 정원이 줄어든 여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인근의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악중학교는 여학생 비율이 무려 73%에 달합니다. 인근에 남자 중학교만 있어서 여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원주 지역의 남자 중학교는 4곳, 여자 중학교는 2곳뿐이어서 남여에 따른 통학 불편은 물론 교내 성비 균형 맞추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3지망 이하로 이제 배정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또 임의 배정되는 학생들이 이제 무실동이나 당구동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보통 한 30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이어 남원주 역세권 조성으로 생활권이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기업도시 유출로 도심 지역은 2023학년도면 17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현재 선호도를 감안하면 진광중과 학성중의 학급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남녀공학으로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는다면 학급 축소에 따른 교과 운영 차질은 물론 원거리 통학 불편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거리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남자 중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학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데려다 주거나. 실제로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 3지망 이하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평균 34.7분에서 14.2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전체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원주 학군을 동서로 나눠야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학교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7일 원주에서 이혼한 부부와 아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수사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중학생인 아들이,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3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방화와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는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인데로 시작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숨진 채 발견된 10대 아들의 당시 시신 상태와 40대 아버지가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살해를 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비하까지 했습니다. 댓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확인 결과 글쓴이는 원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담당 수사 부서는 아니었는데 동료 경찰과 소방관에게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경찰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직업윤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왕성한 번식력으로 텃새가 되면서 소양호 상류까지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양호 상류 어민들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며 유해 조수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양호 상류 인제 38대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난간 사이는 가마우치 쉼터. 먹잇감이 보이면 수십 마리가 함께 이동하며 물고기를 먹어치웁니다. 자연 환경이나 먹이 사슬에 따라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도 텃새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급속한 개체수 증가. 소양호 상류에서는 인제군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풀어놓은 어린 물고기까지 마구 먹어치우면서 몇 년도 안 돼 300~40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산란기철에 있는 그 피라미나 이런 작고기를, 작은 물고기를 다 그냥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양호 어깨나 각 어깨원님들은 크나큰 타격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무에 자리 잡은 가마우치 무리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며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속수무책. 춘천 의암무에서 소양호 최상륜 인제까지 광범위하게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생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에 유해조수 지정을 통해 개체수 조절이나 퇴치를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유해 조소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전국적인 피해 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개체수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종으로 지정될 정도로 귀중한 유전 자원이기도 한 민물 가마우지를 더 이상 천덕꾸러기로 방치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체계적인 생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속초 해수욕장을 야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도 유일한 야간 개장인데 관련 시설을 늘리는 한편 방역 대책을 준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밤바다를 찾은 인파들이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해안 최초로 야간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10,000명의 밤 피서객들이 찾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속초 해수욕장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야간 개장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간 개장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늘렸습니다. 수영 구간도 확대된 만큼 조명탑도 2개 더 설치했고 안전요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코로나19로 피서객 감소가 예상되지만 야간 개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 손님이 더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을지 또 올해는 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들고 그렇습니다. 속초시는 야간에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기를 더 설치해서 안전 해수욕장 운영을 계획 중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당초 올해부터 경포해수욕장을 야간 개장하려 했지만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수능 전초전으로 불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가 오는 18일에 치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오는 18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초 같은 날 치를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늘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수능 영역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가 어제 도청 기자실을 찾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 장애인 생산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지만 강원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가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 구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우선 구매 비율을 지난 10여 년의 임기 동안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횡성군 묵계리 옛 탄약고터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함께 화훼단지와 생태공원,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옛 탄약고터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480억 원을 들여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주문 판매용 상자를 지원합니다. 상자는 5kg과 10kg 두 가지로 제작되며 택배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우체국에서 상자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해 2만 2천 개의 박스를 지원해 15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2만 6천 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에 농가의 택배비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춘천시내 공공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의 개방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오늘부터 국민체육센터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과 헬스장을 개방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개방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미 개방된 생활체육교실과 스포츠클럽은 방역을 철저히 해 운영을 이어가고 고위험시설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국민생활관과 봄내체육관에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노숙인과 저소득 가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저소득 가구 280여 가구를 선정해 이번 달 말까지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 현장 활동팀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을 조기 발견하는 등 폭염 안전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현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단돼 있어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안 냉방기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해변 일대에 야간 볼거리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 정도를 들여 경포해변 진입로에 지주 모양의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다양한 경포의 스토리와 모양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9천만 원 정도를 들여 경포해변 중앙광장에 고보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중앙광장 바닥에 영상물을 쏴 다양한 시각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원FC가 오늘 울산 현대를 상대로 도전을 이어갑니다. 강원FC는 오늘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울산 현대를 불러들여 하나원큐 K리그1 7라운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